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자 옥천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2018년 8월에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진행 중인 곳에 임대사업자 8년짜리로 등록하셨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단지를 추가로 투자해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형편상 거주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만약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자진말소, 자동말소에 대한 내용을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풀어달라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처럼 이렇게 처음 경험하시거나 처음 겪어보시는 아니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혼동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고 우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건 뭐냐면 다주택자한테 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겁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을 언제 취득하던 간에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나머지 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 한해서만 거주하는 주택을 비과세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반드시 재건축 예정되어 있는 그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그 아파트가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진말소와 자동말소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진말소는 임대기간 8년 안에 자진적으로 말소하는 경우를 자진말소라고 하는 거고요. 자동말소는 임대기간 8년까지 끌고 가서 그때 돼서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 게 자동말소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진말소할 필요 없다. 자동말소 때까지 우리는 끌고 가셔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 지금 현재 노량진 1구역 재개발 물건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그죠? 자, 언제 등록하셨다라고 하셨습니까? 자, 8년짜리로 2018년 8월 달에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노량진 1구역 자동 말소 때까지 끌고 가셨다라고 한다면 2026년 8월 달에 자동 말소가 예정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 채를 더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뭐 받아야 할 초기 단계인 아파트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2주택자예요. 2주택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주택자. 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말소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자동말소 때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우리 구독자님은 종부세 합산배제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2018년 913 대책 나오기 전에 우리는 8년짜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026년 8월 자동 말소가 될 때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면서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26년 8월 이후에는 종부세를 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안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2026년 8월 이후에 만약에 우리 재개발 물건에서 관리 처분이 났다라고 한다면요, 종부세 나오나요? 관리 처분이 나면 이 재개발 빌라 물건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입주권 상태로 인해서 권리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권리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합산이 되지 않고 이게 신축 아파트가 입주될 때까지는 종부세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2026년 8월 이후에 노량진 1구역이 관리 처분이 날까요? 저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만약에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빌라잖아요. 공시가격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죠? 합산돼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특위에서 나온 이 종부세 개선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었죠. 정부안이 있었고 특위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부동산 특위안에서 내놓은 개선안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개선안은 우리나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되는 분들만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법안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종부세에 대한 걱정은 우리는 안 하셔도 된다.
자, 두 번째. 양도세 중과 배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걱정하십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 2018년 9.13 대책 나오기 전에 8년짜리 등록하셨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26년 8월 달에 자동 말소가 되고 그 시점에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027년 2월 달까지 매도해야지만 양도세 중과해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2027년 2월 달까지는 우리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긴데 이걸 미쳤다고 왜 지금 와가지고 자진말소 하겠냐 이겁니다. 자진말소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동의하는 시점부터 자진말소가 가능한데 세입자가 동의해 주겠냐고요. 이제 앞으로 전세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4년마다는 이제 무제한으로 막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는데 미쳤다고 이분들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따라서 저는 자진말소보다는 당연히 무조건 자동말소로 가야지 우리는 유리하다. 자, 그리고 2027년 2월 달에 지금의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과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요? 이 시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부동산 하락기입니다. 하락기. 하락 국면에 있을 이런 시기에 지금과 같은 정책을 유지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요,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위기예요. 우리나라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어떤 정권, 어떤 정책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정책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과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부양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 부양정책은 뭡니까? 부동산 활성화 정책입니다. 집사라는 정책이 이때 가선 또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양도세 중과건 뭐건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양도세 중과 배제에 걱정할 필요 없다. 얘는 양도 기준이에요. 양도 기준. 양도할 때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팔 거 아니면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걱정합니까? 지금 매도할 것도 아닌데. 따라서 양도 기준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 기준점이다 보니까 내가 매도해야 될 시기를 정확하게 산정해보고 그 시기에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예측해보라고요. 자, 세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장특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 8년짜리 등록하셨으면 50%는 일단 적용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계속 유지를 시켜 주신다면 얘 어떻게 돼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70%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못 받아요. 아파트는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우리 8년짜리는 10년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소형주택만 10년까지 보유하면 70% 장특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혜택 받으셔야 되고, 네 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우리는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자, 앞전에 제가 오프닝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물건, 그 이외의 물건에 2년 이상 거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만 거주한다면 당연히 얘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스럽게 2주택자이기 때문에 20%를 중과를 받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 재개발 물건이 관리 처분이 된 시점에서부터 매도한다면 얘는 그냥 중과 없이 과세로 매도하실 수 있고, 재건축 물건을 매도한다면 20% 중과 받고 매도를 하셔야 되지만, 앞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도세는 양도 기준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매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잘 유지하시고 가시고, 만약에 하락기가 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부양정책을 활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혜택 이때 가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거 지금 20%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지금 매도하실 거 아니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어찌됐든 간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받는 게 가장 좋다. 그러려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5년 이상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년짜리 등록하신 분들은 무조건 10년으로 보유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2020년 710 대책에서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8년을 보유하셔야 돼요. 다 달라요, 기간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런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5년 보유 요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5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내년에 만약에 관리 처분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 물건이 관리 처분이 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관리 처분이 나면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말소가 됩니다. 입주권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말소가 되기 이전에 우리 아파트, 이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 알아두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문의 주신 구독자님은 어찌됐든 간에 재건축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무조건 20% 중과지만 20% 중과 생각할 필요 없다. 왜요? 양도 기준에서 양도세 중과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당연히 양도세 중과 이런 거 다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이 나면 입주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노량진 1구역을 매도할 경우 중과 없이 그냥 기본 과세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계속 언제까지? 2026년 8월 달까지 쭉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혹여나 관리 처분이 난다면 계속적으로 입주 때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 때까지는 종부세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종부세 없어진다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종부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없어지는 거지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나오는 건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지 종부세는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자동 말소가 될 때까지는 유지가 되고 자동 말소 이후부터는 없어진다. 다만 생계형 일반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아마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독자님은 종부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양도세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요? 양도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2027년 2월 달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 우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이후에 만약에 혹여나 매도를 못할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 중과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장특공제 혜택 우리는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2년 이상 거주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 받는 게 가장 좋고, 만약 못 받는다면 그냥 계속 2주택으로 쭉 끌고 가셔라. 왜요? 세금적인 부담이 없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불안하면 비관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거시적인 항상 멀리 내다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